지금 제 책에 저희가 지금 10월 30일 날 트럼프가 평양에 갈 걸로 제가 제 책에서 가정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시기가 마침 에이펙 시기란 말이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이미 예견하신, 날짜까지 예견하신 분이십니다. 김동기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고 끝날 거면 굳이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럼 뭔가 서로 간에 원하는 게 있을 건데, 그리고 과연 그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책에서도 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의제는 핵 문제죠. 네.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인데 종전에 이제 미국과 그 한국의 일관된 입장은 완전 비핵화였어요. 예. 비핵화를 해라.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저기 제재도 풀어주고 지원도 하고 수교도 하고 하겠다. 근데 이제 북한은 아시다시피 지금 가진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어디까지 북한이 허용해 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북한은 이제 그건 냅둬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뺏기면 이제 카다피처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건드리지 마라. 근데 분명히 원하는 건 우리 시장 경제 편입해 달라, 뭐 이런 걸 요구할 건데 미국이 그냥 그거를 그대로 허용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한국에게도 이제 가장 큰 이슈잖아요. 우리 한국이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제 그동안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완전 비핵화를 먼저 요구를 했는데 북한은 절대 이제 그걸 받아줄 수가 없고 그래서 북한은 계속 옛날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그랬죠. 그 일종의 액션 대 액션,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을 바꿨어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핵 다 포기하고 뭐 미사일 포기하고 자기들은 그냥 허허벌판에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재래식 무기 같은 거 이제 현저한 열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죠. 전문가들도.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자. 그럼 현실적인 접근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점진적, 단계적.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저는 그걸 이미 학습을 해서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2018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 거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점은 트럼프가 학습을 해서 그걸 알았다. 그때만 하더라도 좀 잘 몰랐어요.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몇 번 협상, 3번이나 만났잖아요. 김정은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걔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몇 번 정도 북한을 그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표현을 지칭을 했어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법률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국제법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전제에 의해서 출발을 하자. 자기 현실적 접근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하자라는 그 궁극적 방향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뒤로 밀어두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자. 그 단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면 이제 제재로 완화하면 그에 상응하는. 얘들이 북한에 지금 영변만 핵시설이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영변이나 다른 거 이렇게 핵시설 같은 걸 폐기를 하고 단계는 동결하겠죠. 동결하고 더 이상 실험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단계적으로 그 상응하는 이제 핵시설을 폐기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재 이쪽도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제재를 또 완화해주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지금 제 책에 저희가 지금 10월 30일 날 트럼프가 평양에 갈 걸로 제가 제 책에서 가정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시기가 마침 에이펙 시기란 말이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평양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지금 상황 변화 때문에 원산을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북한을 방문해서
그 김정은과 회담을 하게 되면 그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종전 선언을 하고 그거는 그냥 네. 이제 이게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기초적 외교적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거는 네. 대사급 이제 수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대사를 교환할 수는 없지만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하는 식의 예.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핵 문제에 관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이제 1차 동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이제 뭐랄까 제재 완화에 비례해서 또 지원과 비례해서 걔들이 이제 핵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폐기하는 네네. 이런 식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다. 그 지정학적으로 재미난 포인트는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포인트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 중국한테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으니 그러지 않겠다는 거를 전승절 참여하면서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제 그 공식적인 입장은 속내는 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예.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계속 희망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1990년대 한중 수교를 했잖아요. 네.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으니. 명분 자체가 없고 예.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단도 없어요. 네. 자꾸 자극하면 북한이 뭐 이제 뭐 최악의 중국이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방해하거나 그러면은 네.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이제 군사적 도발을 하면 중국이 더 난처해지거든요. 말하자면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합니다. 네. 아주 간절하게. 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한테 위협도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혹시나 갑자기 돌변 사태. 그렇죠. 예, 돌변 사태가 나와서 끔찍하죠.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게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트럼프가 나서서 어찌됐든 그게 그러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괄해서 지금 먼저 다 없애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단계적으로라도 비핵화를 한다면 자기들한테도 이익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게 되면 어찌됐든 한국이나 일본 주변 국가를 자극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더더욱 이제 곤란한 거죠. 말하자면 네. 어찌됐든 그런 사태를 막는데도 북한의 비핵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총대를 메고 네. 북한에 점진적으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해주는 것은 중국도 찬성이다. 네. 그렇게 봐야죠. 미국이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포섭을 해서 중국을 이렇게 중국을 진짜 지정학적으로 제대로 거의 목줄이잖아요. 그렇죠. 그 위치가. 예. 그러니까 딱 해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최대한 뭐 그냥 단순히 영사교환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애국 대해주면서 정상 국가를 오도록 해주고 대신에 우리말 전적으로 들어 이렇게 만드는 게 최선의 그 한반도 바 입장에서 재미난 패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워낙 신뢰가 지금 뭐 네.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북한하고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적 관계를 맺고 점진적으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조금씩 생기다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미국을 이용해서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경제력을 키우고 네. 어찌됐든 미국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이제 안보 문제도 상당히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는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상호간에 말하자면 윈윈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그렇습니다. 작업이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가사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이제 지난번처럼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말하자면 끝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스몰 딜이라도 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가 엄청난 변화인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분단 오랫동안 장기적인 이제 적대적 관계에서 어찌됐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남북 관계도 계속 적대적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네.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도 좀 더 이제 긴장이 완화되고 해빙의 시기에 접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뭐랄까 시스템이 체제가 바뀌는 거니까 막 우리에게는 저 엄청난 이제 변화가 좀 올 수도 있는 거죠. 동북아의 지정학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반도 핵심이거든요. 네. 동북아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 2020년도에 출간했던 그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분단은 그러니까 미국도 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통일이나 평화 체제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네. 미국의 옛날에 안보전문가 전략가들이 중국도 원하지 않아요. 일본도 원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네. 어느 한쪽으로 만약 통일이 되거나 그래서 여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통일된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네. 또 통일된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식으로 분단이 되면 각각 완충지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 버퍼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분단 체제가 장기화된 거다라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제 생각은 저는 여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조금 더 긴장이 완화된 네. 그 뭐 통일은 뭐 쉽지가 않지만 어찌됐든 긴장이 완화된 체제가 들어서면 그만큼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중국도 미국도 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한반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기운을 좀 얻는. 그럼요. 이게 네. 엄청난 우리에게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제 뭐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해 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거를 미국은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이익 때문에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 아무리 하지 말라도 트럼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미국 가서 어찌됐든 그 자꾸 이제 트럼프가 주도적으로 하면 자기네 옆에서 도와주겠다.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세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나 반사적으로 보면 만약에 북미 관계 개선에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수혜자는 우리 한국 기업이 될 거다. 거기에 생각을 해보죠. 많은 인프라도 새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중간재를 엄청 줘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가 한국 경제가 지금 활로가 별로 없잖아요. 네. 지금 밖에 나가 돈 벌기도 어렵고 기업들이 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경제적 기회를 좀 보자. 그러니까 마치 중국이 WTO 체제에 오고 나서 한국이 수혜를 입었듯이. 그렇죠. 예. 그럼요. 나라 하나 새로 개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북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단순히 요즘 그 자꾸 이제 정책 안보적 측면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 관계가 심화가 되면 네. 저절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안보 불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북한이 물리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네. 그 사실 자체 좀 그건 군사적인 문제죠. 그러나 이거하고 그 정치적인 문제를 구분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불안을 느끼나요? 그 나라에 대해서 불안 안 느끼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우호적 관계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군사 문제는 그 전에 정치 문제가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북한하고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해서 그 좋은 사이가 됐어요. 야 이제 그래도 뭐 지금은 이제 뭐 김정일 우리 한민족당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민족인 거 부정을 못 하잖아요. 네네. 이게 예. 서로 이제 만나다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도움도 주고 뭐 받고 하다가 서로 이제 나중에 북한도 경제력이 좀 올라가면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 사회 교류나 문화 교류가 뒤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전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안해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럼 걔들이 핵을 가지고 있건 말건 이게 그런 위협이 네네. 이제 많이 이제 그 실제 어떤 위협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그런 프랑스의 핵 또는 인도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 안 하듯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회에 북미 관계 개선됨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북한의 경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고 그 관계가 심화되면 저는 그거는 이제 코리아 네. 경제권이라고 하거든요. 남북한의 플러스 중국의 일부 동북삼성의 일부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까지 포함하는 한국 인구 한 1억 정도의 거대한 경제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는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네. 저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베스트다.
네.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김동규 변호사님과 함께 김동규 변호사님이 사실은 어려서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버시고요. 그다음부터 공부만 하신 분이세요. 미국 가서 계속 이것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박사님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들으시긴 그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달이 굉장히 팍팍 꽂힙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금방 아셨을 거고 이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죠. 그 잘 아시죠? 옛날에 뭐 대북 관련주라는 테마가 엄청나게 있었을 정도로 이거가 투자의 세계에서도 꽤나 큰 몫을 차지하는 영역이 될 거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뭐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영사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러면 이거 충격이나 파괴력은 굉장히 클 것이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대목이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조망을 할 수 있게 저희한테 이렇게 데이터와 소스와 방향을 알려주신 우리 김동규 변호사님께 감사 드리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1부 정리하고 2부 또 우리 김동규 변호사님이 달러 전문가세요. 네, 지금 달러 모르면 안 됩니다.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